안녕하세요. 미래에 대한 행동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 에너지 큐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역분배 정책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석탄 화력 발전소 역시 일정량 줄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양을 급격하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어째서 역분배 정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흔히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반핵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진실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량은 전체 전력의 약 26.5%가 되고 있습니다. 그 26.5%인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 그 중에 16.4%가 수력 발전으로부터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비율은 풍력이 5.6%이고 태양광 발전은 1.9%. 이게 2017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 무엇이다? 수력 발전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력 발전의 평균 발전량은 16.4%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풍력 발전 5.6%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러할 여건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을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국토 면적 대비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 1000만 이상의 국가들 중에서 인구 밀도가 우리가 세 번째로 높아요. 1제곱킬로미터당 51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존 자원이 거의 없죠. 석탄, 석유 거의 안 나옵니다. 천연가스도 거의 안 나오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여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뤘지만 전 세계 수력 평균은 16.4%였어요. 근데 우리는 양수발전소까지 포함하더라도 1.2%밖에 안 됩니다. 양수발전을 제외할 경우 수력발전의 생산량이 0.5%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고 태양광 이용률도 15%에 불과해요. 풍력발전의 이용률은 22% 정도가 나오는데 실은 최근에 직접 들여다본 결과로는 더욱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화석 연료의 의존율 굉장히 높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69%가 나왔고요. 다른 해에도 62%, 63%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재생에너지 여건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풍력 자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 여건이 비교적 좋다는 곳은 주로 해안 도서 지역과 산간 지방이었죠. 근데 이런 해안 지방, 대관령, 흑산도 혹은 속초와 같은 해안 도서 지역 및 산간 지역에 최근 30년간 연평균 풍속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소를 하고 있느냐? 이건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거든요. 사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중위도 지방에서는 2도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3도 정도가 올라가요. 즉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고위도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위도와 고위도 지방의 온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도 지방처럼 편서풍은 간접적인 대기 대순환에 의한 것인데 이 간접적인 대기 대순환이 약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위도 지역의 연평균 풍속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은 바람 장미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풍속과 그 다음에 풍향을 함께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바람 장미가 풍력 발전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대관령의 바람장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 서풍이 불고 있죠. 주로 서풍이 불고 있고 풍속 역시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 태백이라든가 혹은 백령도 같은 경우에 바람장미의 모양이 별로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터빈의 방향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바람 장미가 일정치 않으면은 터빈의 방향이 자주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장도 자주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풍력 발전의 이용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이용률은 원래는 22%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현재 최근 5개년간 발전 5사의 풍력 발전 이용률이 18.9%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고장이 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바람 장미의 모양을 갖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얘처럼. 자, 그래서 지금 여건을 봤을 때 2030년도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17.7기가와트였어요. 근데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력발전도 열악하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16.4%, 심지어 유럽 평균도 17%나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 양수발전소를 합쳐도 1.2%밖에 안 돼요. 그럼 남은 것은 태양광 발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은 과연 우리가 세계 추세에 뒤처지고 있는가? 그걸 좀 볼게요. 자, 2018년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 및 누적 설치량이거든요. 2018년도 신규 설치량에서 우리 전 세계 8위였습니다. 누적 설치량으로도 세계 톱10 국가예요. 자,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나마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여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로 무리하고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세계 탑10 국가들 중에서 국토 면적들 보십시오. 대한민국 10만 제곱킬로미터, 영국 우리보다 2배 이상이죠? 이탈리아도 3배 이상이죠? 다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넓어요. 여기서 산림 면적을 제외할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산 깎고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 면적을 제외할 경우 우린 더 열악해요. 산림 제외 면적이 3만 8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국,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전부 다 보면 우리보다 5배 정도 더, 5배 이상 더 넓죠. 일본 정도만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건은 별로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발하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전소를 설치한 만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분들이 일정한 수익을 거두고 있느냐?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단가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것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가격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이걸 줄이면 S&P와 REC라고 하거든요. S&P 플러스 REC 가격이 지금 3월 현재 115원에서 12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kW 시당 115원에서 120원 정도. 그럼 이 가격이면은 기존에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셨던 분들 중에서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적자가 납니다. 지금 이 가격부터는 100kW씩 설치당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건설 단가가 들어간 분들은 적자가 난다고요. 근데 앞으로도 또 지금 이 가격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나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 전기는 지역 주민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 그러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역시나 더 많은 송전소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신고리 3, 4, 5기를 짓는 과정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 설비 용량이 2.8기가와트였어요. 근데 현 정부에서 계약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 33.5기가와트입니다. 풍력 발전 설비 용량
17.7기가와트입니다. 합쳐서 51.2기가와트. 신고리 3, 4, 5기의 2.8기가와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송전선로가 필요할까요? 과연 누가 여기서 희생을 하고 누가 여기서 이득을 얻게 될 것인가요? 자, 이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입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및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 흔히 독일의 사례들을 많이 예시로 드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비용은 우리의 4.6배나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이미 포함됐습니다. 1kW 시당 92원이에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1kW 시당 요금이 124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이미 92원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집어넣은 보조금은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 간다는 거죠. 개별 가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지금 독일은 유럽에서 최상위권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에너지 푸어라고 불리는 계층이 전체 국민의 30% 정도가 돼요. 에너지 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는 계층을 뜻하는데 그 비율이 지금 3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결과가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 송전선로 및 배전망 구축 비용과 그 기간을 좀 살펴보면은, 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건설하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산된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 등까지 무사히 배달을 시켜줘야 되죠.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배달받는 것처럼 전기도 송전선 및 배전망을 통해서 가정과 공장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비용이 태양광에 의한 비용이에요. 지금 17년도에 300억 원 정도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400억 원으로 올라갔고요. 2019년도 작년에는 3,300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점점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송배전 비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비용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자,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줄이게 되면은 그 빈 공간은 결국 LNG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채워져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불규칙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 결국 LNG에 대한 의존율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7차 전력 수급 계획 대비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줄어든 원전 설비 용량은 약 17.9기가와트예요. 그럼 이 17.9기가와트의 원전에서 생산되었을 전기를 LNG로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 수입해야 될 양은 얼마가 될까요? 약 1,3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1년에 1,300만 톤 정도의 LNG를 추가로 수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LNG 수입 비용은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조차 톤당 40만 원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정도였어요. 그걸 매년마다 지불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미 기존에 들어갔었던 재생에너지 보조금만 해도 2조 5천억 원이었죠. 그 다음에 LNG 수입 비용으로 앞으로 또 지출해야 될 비용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조 원, 많게 잡으면 13조 원 이상까지 매년마다 지불을 해줘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재생에너지의 증가를 위해서. 그거를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의 3배라고 했었죠. 그러면 독일의 대기업들은 똑같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독일의 대기업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내는 전기요금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즉, 이들도 산업 경쟁력이니 무슨 이야기니 하면서 결국 대기업들에게 전기요금 혜택을 주고 그 부담을 가정에다가 지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산업체에다가 전기요금 인상분의 부담을 지운다는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은 결국 가장 힘없고 약한 서민들이 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빈곤층에 지원되고 있었던 전기요금 혜택이 하나하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더라도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의 비율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비율을 일정량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의 정책은 돈이 나올 수 있는 전원들도 없애버리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만 급격히 올리고 있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비율은 당분간 일정 수준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속도 조절하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사이에서 어느 쪽을 먼저 줄여야 할지 그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